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훈련 컨텐츠 진행의 이준세입니다. 저번 시간에 반도체란 무엇인지, 생활 속의 반도체와 반도체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인텔과 같은 다양한 대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설계부터 생산까지 보통 하나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IDM 기반,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고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설계, 검수, 제작과 같은 어떤 큰 흐름을 하나의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스텝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 검수를 주로 하는 회사를 디자인하우스,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 기반의 회사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로 제작을 하는 위탁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사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어떤 제품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매우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업을 거치게 되어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 파운드리, 생산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이 나오게 됨에 따라 점점 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구분을 함으로써 설계는 조금 더 설계에 투자를 하게 되고 생산은 조금 더 생산에 투자하게 됨에 따라 완성도가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본 회사 중에 하나인 TSMC와 같은 회사가 바로 전문적으로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경우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모리스 창은 원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설계와 생산을 분리하는 것이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성견지명을 갖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투자 비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만에서 TSM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경우 부담이 많이 큰데 설계만 할 수 있고 생산만 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됨에 따라 더 많은 회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회사의 설계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수익이 더 많이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리스 창의 선견 지명에 맞듯 현재 2021년 기준 TSMC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 기업이 되었고, 퀄컴,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대형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이 실제로 TSMC의 고객이 될 만큼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수익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전 주문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한 후 필요한 경우에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 빅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에만 적용이 되는 단어였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설계와 제작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스템 반도체에도 더 큰 빅사이클이 적용될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도체 빅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닌 시스템 반도체에도 적용이 되는 단어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내 회사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세 공정, 그리고 대량 생산이 주요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타 국가에 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스템 반도체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의 발전의 필요성을 정부,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인지하여 많은 측면에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다양한 반도체 관련 수업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학계와 정부와 연계를 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인력 투자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많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쪽에 투자를 하는 등 점점 더 시스템 반도체의 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국내 시스템 반도체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는 반도체 관련 교육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자, 반도체 장비, 전장 제어 실무 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교육비, 기숙사, 식비, 교재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협약업체와 취업 연계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